정 변호사의 부동산TV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계약 관련해서 장광호 대표를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광호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좀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배액배상 문제가 좀 있었는데 마침 정재기 변호사님 올려주신 유튜브를 보고 좀 조언을 구하는 기회차 방송에 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매매가가 18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수요일 날 제가 최종적으로 매매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다 제 생각에 18억 5천이면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전에 물건을 보고 오후 4시경에 중개인이 매도인한테 18억 6천에서 18억 5천으로 1천만 원을 조금 내려서 저한테 계좌를 보내줬고 제가 그 당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입금을 딱 하고 중개인한테 저 이거 입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중개사분이 바로 연락이 오셔서 이거 멈춰주세요 라고 딱 했습니다. 네. 지금 장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계약은 성립이 됐고 네.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일단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이제 양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치가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 매매 대금하고 계약서 쓰는 날짜하고 계약금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얘기가 된 상태였고 네. 잔금 지급 날짜까지도 계략적인 날짜는 나온 상태였죠. 네, 잔금 지급 날짜도 한 달 반 정도 뒤에. 예, 그러면 판례에서 말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네. 매도인의 계좌를 받고 네. 장 대표님이 입금하는 순간에 계약은 성립됐고요. 네. 다만 그 직후에 중개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말라, 매도인이 잠깐 더 알아보신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입금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이행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다만 추후에 다시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계약을 배액배상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변호사님 그 채널을 이제 보면서 저 배액배상은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는 좀 정신이 좀 없긴 없더라고요. 배액배상 문제는 말만 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계약 체결 성립 직후에 자기가 돈을 뭐 1,000만 원 아니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지급한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말라 아니면 매도인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 계약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나 포기하고 준 돈만 돌려달라,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은 뭐 종종 있죠. 하지만 네. 내가 그런 매도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네. 예컨대 1,000만 원 지급한 이후에 나머지 계약금 뭐 1억 9천만 원을 매도인이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넣었다, 이런 분쟁을 감수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지만 내가 이 소유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서 내가 그 집에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도인의 그런 불분명한 의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행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제가 3천만 원을 넣고 나머지 계약금 18억의 10%인 1억 8천을 총 채워서 빨리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우선은 쟁점을 더 만들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님 찾아와서 해결이 가능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가계약금 3천만 원 입금하셨고 나머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네.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계약금 전액을 입금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계약금 1억 8천만 원의 2배인 3억 6천만 원을 장 대표님께 지급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장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매도인이 의사가 약간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가 거액이라는 1억 8천만 원 전액을 네. 매도인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됩니다. 갑자기 잠정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약금 나머지를 입금하는 게 굉장히 주저를 하게 되죠. 네. 보통 제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3천만 원을 이미 입금했기 때문에 네. 명칭은 가계약금이지만 기본적 내용은 다 이제 의사가 합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성립됐고 계약을 이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의 가액이 뭐 20억이라면 그 20억에서 3천만 원을 뺀 19억 7천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은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저희가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그 계약금의 2배를 공탁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계약금 2배를 받고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소송이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등기를 못 받고. 등기를 못 받고요. 아, 그런 문제가 일단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리스크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약금 나머지 1억 5천만 원 지급하고 총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된 상태라면 네. 우리가 그때부터 해야 될 거는 1억 8천만 원에 2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1억 끝까지. 8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에 잔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조금 더 입금을 해서 아예 소유권을 가져올 것이냐 그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예. 만약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외에 나머지 잔금이든 중도금이 예. 이행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인은 배액 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도 있는데 매도인에게 거액이 건너간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죠. 예, 연결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1억 5천 정도에서 1억 8천의 금액인데 네. 이게 묶일 수가 있잖아요. 제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묶일지 예측이 안 되니까는 네. 이거를 실행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그 고민하는 와중에 네. 매도인이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네. 가계약금을 돌려줘 버린다든지 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을 우리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소유권을 가져오겠다 네. 이런 목표가 있다면 네. 바로 행동에 착수하는 게 가장 맞죠. 음, 다만 난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계약금의 2배, 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을 배액 배상을 받겠다. 배액 배상을 받겠다, 돈을 받겠다 이렇게 네. 되면 저희는 이제 배액 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서 돈을 받아올릴 수 있는 방법. 아, 소유권 이전 소송이 아니고.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할 때는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예, 보통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라고 그러는데 예, 주의적 청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고 네, 예비적으로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다면 네, 계약 해지 통보를 해서 배액 배상 절차를 갔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그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케이스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케이스든 이것은 굉장히 시간적 싸움인 거죠. 정식적으로 해제 통보, 네. 아니면 배액 배상 공탁 통보, 배액 배상 지급 통보가 되기 전까지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그 케이스별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죠. 네, 사실 저도 뭐 정재영 변호사님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딱 막상 닥치고 이게 한 2, 3일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알아볼 데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로 네이버에 쳐봤는데 다 광고예요. 아, 이걸 돈 내고 만약에 비용을 뭐 5천 원, 만 원 낸다고 과연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빨리 받아주시고 설명을 바로 해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제 저 인생에서 1억 8천을 더 가져오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네. 조언이 없으셨다면 아예 이런 생각도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